네,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 선수가 경기가 끝난 직후에 여러 비판을 내놨었죠. 그 발언 먼저 들으면서 시작을 할 텐데 새로 나온 얘기는 협회가 어떤 조항을 만들었는데 지시를 어기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 조항이 파리올림픽 5개월 전에 협회 규정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자, 여러 논란이 생기니까 중국에서 귀화하세요, 우리나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안세영 선수와 또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방임이 무슨 의미인가요? 금메달 딴 선수가 대표팀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것도 확인해봐야죠.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일단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협회와 그 선수 측에 좀 갈등 여지가 좀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을 하던데 그 사이에 좀 봉합할 수 있었던 기회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예, 안지영 기자. 저 마지막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안세영 선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원론적으로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봤을 때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협회 측에서 안세영 선수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네. 어제 한 보도를 통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지난 2월 이 협회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가 된 건데 그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지도자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는 자격정지 6개월 미만에 처해지고 2회 이상이면은 자격정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3회 이상 위반하면은 자격정지 1년, 그리고 품행 성격 및 단체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게 불과 올림픽 5개월 전에 새롭게 추가가 된 건데 예. 결과적으로 볼 때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신설 규정이 생긴다면 누가 가장 압박을 받을까요? 당연히 선수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몇 가지 또 이게 독소 조항으로 느껴지는 게 정당한 지시의 불응. 이 정당한 지시에서 정당의 기준이 명확히 없다는 겁니다. 또 품행 성격 등 단체 생활에 부적당하다. 단체 생활에 부적당하다는 그 기준 역시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협회 차원에서 그들이 판단을 해서 이건 부적당하다고 느껴라고 하면은 명확한 규정 없이 도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보도 직후에 협회에서는 이게 절대로 누군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 세칙이다. 이렇게 세부적인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것뿐이지 절대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게 아니고 그렇게 억측성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왜 이 세칙을 불과 올림픽을 5개월 앞두고 신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다시 앞서 안세영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있었습니다.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지고서는 이게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주체가 안세영 선수고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결국 안세영 선수는 나는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이 올림픽 후에 입장을 낸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협회장은 갈등은 있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 모두 하나하나가 다 갈등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요즘에 이제 안세영 선수는 최근에 어쨌든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폐회식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의 이제 확전은 없을 걸로 봤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이 갈등은 이미 그동안 계속 골마왔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오늘 바로 이제 해명을 한 것이 체육회의 공식 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자체 징계를 만들려고, 너무 대한체육협회 징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는 선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배드민턴 협회도 대한체육회 산하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정말 어떤 내규에 따라서 선수를 징계할 사안이 있으면 배드민턴 협회의 어떤 내규만으로 징계를 하진 않을 겁니다. 체육회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 일치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인 어떤 대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올림픽을 앞두고 사실 굳이 이런 징계 수위를 사실상 높이는 그런 손질을 하는 것이 지금 와서 돌이켜봤을 때는 사실상 안세영 선수를 정조준한 것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배드민턴 국가대표 코치를 여기만 익명의 그 인터뷰를 한 분도 이거는 사실상 한 선수를 특정해서 겨냥한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몫이 협회의 숙제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배드민턴 협회가 국가대표 선발 기준도 바꿨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단 단식이 아닌 복식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자, 안진영 기자. 자, 현행은 평가 경기 결과의 90%, 그다음에 평가 위원 점수 10%. 요게 개정안에는 경기 결과는 70%고 위원 점수가 30%,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의 입김이 조금 더 세졌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보통 이 경기를 놓고 볼 때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승패가 있는 나누는 경기에서 배드민턴 당연히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잘 싸웠냐, 얼마나 좋은 승률을 거뒀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평가일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경기 결과는 그야말로 정량화할 수 있는 정량 평가입니다. 그런데 평가 위원 점수는 30%로 늘렸죠. 이거는 정성 평가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할지를 명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땐 요즘은 공정이 가장 중시되는데 역행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보면은 이 평가위원회 또 이제 특정 학교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더 많이 들어가서 특정인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부여했을 때 과연 그 정성 평가를 어떠한 기준을 두고 반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요. 물론 복식에만 적용을 한다. 그러면서 너무 운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식은 랜덤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역시 각각 복식의 조를 이뤄서 경기를 많이 해보고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더 많은 승률을 거둔 이들에게 이거를 더 많이 부여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단식이 아니라 복식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 자체가 그 원론적인 시작 자체가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식도 만약에 파트너 랜덤으로 정해진다면 세계 랭킹 2위와 5위가 짝꿍을 지었을 때, 1위와 10위가 짝꿍을 지었을 때 그걸 계량화해서 정량화한다면 굳이 어떤 심판진이나 평가위원들의 입김이 많이 좌우되는 것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림픽을 5개월 앞두고 이런 기준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 직전에 부상을 당했었죠. 협회 관리가 좀 부실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었는데 들어보시죠. 네,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는 많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올림픽 끝나고 이제 모든 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상에 대해서 그동안은 조금 말씀을 아끼셨었잖아요. 네. 그동안의 몸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이제 벌써도 기사가 나고 있겠지만 어쨌든 대처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아쉽게 하고 부상은 떨쳐내서 결과로 증명했는데 이 무릎 때문에 다른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그래도 살아나준 덕분에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무릎아. 강성수 부회장. 고맙다 무릎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뛰는 영상을 보더라도 무릎을 부여잡고 넘어져서 울고 있는 모습도 본 적이 있었는데 본인은 아파서 해외에서 귀국하고 싶다, 내 돈으로라도 귀국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좀 안 들어줘서 안타깝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협회 쪽은 또
그거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여러 그 운동 선수들, 전 국가대표팀 뭐 선수들의 여러 가지 증언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증언을 좀 다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체육이라는 이 분야가 조금 과거의 오래된 관습과 시스템이 지금도 좀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또 세대가 지나고 그랬으면 거기에 맞게 MZ 세대 선수들에게 맞게 조금 규정도 바뀌어야 되는데 예. 이것은 아직까지 규정은 그대로이고 사람만 바뀌니까 이게 서로 간의 세대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을 당해서 병원을 갔는데 국가대표팀에서 보낸 병원에서는 이 4주 정도 재활하면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계속 아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또 다른 병원 가니까 거기서는 상태가 심각했다고 해요. 그러면 답답한 게 아니 대표팀에서 뭐 한두 군데 말고 뭐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여러 군데 병원을 가서 확인을 했으면 조금 더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오래된 관행과 어떤 바뀐 세대와 시대의 문화에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뭐 협회 측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지명한 한의사를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파리로까지 데려와서 할 정도로 부상 관리와 회복에 도움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지금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거는 어쨌든 대한체육회 등등의 조사가 검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안지훈 기자. 근데 배드민턴 협회 내부에 치과 의사 3명, 트레이너 4명으로 구성된 의무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 3명은 뭡니까? 사실 치과 의사 3명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거 분명히 의료진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무릎 부상이죠. 과연 이 무릎 부상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진료도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하고요. 일단 의무위원까지 갖춘 자체가 20% 되지도 않는 이유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 협회 재량에 맞춰서 의무위 설치 그리고 의무위원 구성을 해도 그만 또 안 해도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저는 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선수에 맞는 정말로 정확한 진단과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아니라면 과연 선수가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이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관리를 받거나 또 치료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협회 차원에서는 1,000만 원 넘는 돈을 들여서 전담 한의원 살에 붙였다라고 하면은 분명 이 부분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협회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보면 너무 안세영 선수 얘기가 맞는 쪽으로 두둔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협회에서도 안세영 선수가 내놓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모든 걸 조목조목 반박은 하되 객관적인 근거가 전부 다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 안세영 선수가 입장을 낸다고 했으니까는 추가적인 반박문도 들어본 후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세영 선수 아직은 이제 올림픽이 일요일 날 폐막,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날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 여러 논란이 잠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선수들이 금메달을 또 따야 되니까요. 메달을 또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또 많은 기쁨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협회의 여러 가지 아니란 생각, 또 지나치게 또 과도하게 또 선수를 공격하지는 않더라도 과도하게 또 반응했던 부분들이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선수, 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금메달을 땄을 때는 그 주위에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정말 감독 코치들도 대표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한 거고, 그리고 또 밑에 후보 선수들이 그만큼 파트너를 해줬단 말이에요. 개인 단식을 나간다고 그래서 뭐 피겨스케이팅이나 수영처럼 혼자 무엇을 연습을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전담팀이 다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운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방수현 전 금메달리스트는 벌써 이 당시 금메달 땄을 때도 24살, 지금 안세영 선수 22살이니까 비슷한 연배에 네. 금메달을 땄었는데 어떠세요? 안세영 선수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협회 측에서 배려한 걸로 알고 있다. 협회가 안세영을 얼마나 특별적으로 관리했는지 아마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방수현 선수는 협회 편인가? 라는 또 얘기가 있더군요. 일단 방수현 전 선수, 지금 해설위원이죠. 저 처음에 금메달을 딴 직후에 방수현 위원 이후로 처음으로 여성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이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안세영 선수가 이런 불만 섞인 얘기들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방수현 위원이 분명히 안세영 선수를 위한 특별한 여러 조치들과 케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방 위원은 협회 측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건가라는 또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세영 선수가 옳은데 왜 방 위원은 저렇게 안세영 선수를 두둔하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누구의 말도 무조건 한쪽이 맞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방전 선수도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 당시 청와대 식사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게 필요하냐고 했을 때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없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신축을 지시를 해서 실제로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방식의 차이 있겠지만은 방수현 전 선수 역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더 나아가는 한국 배드민턴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안세영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미 몇몇 상황들은 실제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탄다든지 여러 관리 측면에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세영 선수도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드민턴이 더 발전적인 방향을 나가기 위해서 안세영 선수에게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잡고, 하지만 아닌 거는 반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는 안세영 선수도 충분히 케어를 받아왔다. 이게 드러날 거라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방수현 해설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다른 동료들도 있기 때문에 저 자리가 아니라 귀국해서 목소리를 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아마 그런 식의 생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조금 전에 안지영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예전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1996년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때 이제 방수현 선수, 저 때는 참 뭐랄까 젊고 24살이었죠. 네네, 그랬네요. 그 돌아가신 YS 대통령이 금메달 땄으니까 청와대, 그 당시 청와대 불렀겠죠.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애로사항 같은 게 있었느냐. 그런데 배드민턴 관련해가지고 벌써 저게 몇 년 전입니까? 한 20년쯤 됐잖아요. 20년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30년 되네요. 96년이니까요. 그러네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네요. 배드민턴 그 전용 경기장도 없었대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그러냐 해가지고 조치를 하라.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그 위원장이 김은용 그 위원장이었던 것 같은데, IOC 위원하면 또 우리 김은용 위원장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리가 됐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안세영 씨는 불만이 많아요. 누구에 대해서? 협회에 대해서. 왜 불만이 많습니까? 다른 협회랑 비교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협회랑 비교합니까? 양궁협회랑.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협회는 나름대로 협회가 부족한 게 되게 많아 보이긴 한데,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는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성의한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당장 협회 회장이 누굽니까? 양궁협회는 현대차 회장이잖아요.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의 총수 아닙니까?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누군지 봤더니 무슨 이름 없는 그냥 조그마한 엔지니어링의 소장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 대표인데 어쨌든 그래도 회사를 일구면서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지원하는 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세영 선수는 그렇게 양궁협회 정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세계적인 스타인데, 그러면서 협회하고 불신을 갖다가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그 안진영 기자님은 무슨 규정 개정된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규정 제가 찾아보니까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거든요. 7조의 국가대표 훈련 제외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협회나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하면 자격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규정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안세영 그 선수는 나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규정이 안세영한테 적용됐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정들을 배드민턴 협회에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 방수현 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그다음에 이거 안세영 선수가 그 금메달 따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기쁨 준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은 시기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선수들한테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잖아요. 다른 배드민턴 해가지고 은메달 따고 이렇게 열심히 한 선수들한테 그런 피해를 입힌 게 이게 현명한 것이었나. 제가 봤을 때 대한배드민턴협회는요. 안세영 선수가 요구한 걸 들어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만나지 않겠습니까? 저때 YS 만난 것처럼 안세영 선수가 대통령 만나 뵙고 이러이러한 그 배드민턴협회가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했으면 됐을 일을 문제를 너무 키운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정혁진 변호사님 좀 아쉬움을 지적을 하셨는데